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힐링 라이프입니다. 혹시 매년 반복되는 감기, 떨쳐내기 힘든 피로감,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해답의 열쇠가 어쩌면 아주 의외의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장에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바로 이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약국의 영양제가 아닌 우리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의 비밀, 장 건강과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을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단순한 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며 그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총지휘하는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이 사령부가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방어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면역 사령부를 이끄는 실질적인 군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의 세포수보다도 10배나 많은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장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 파트너이자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고 조절하는 핵심 교관들입니다. 이 미생물 군대에는 아군인 유익균과 적군인 유해균, 그리고 상황에 따라 편을 바꾸는 중간균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장은 유익균이 우세하여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전체적인 균형, 즉 항상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익균들은 장 점막의 방어막을 형성하여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이나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1차적으로 보호합니다. 마치 성벽을 튼튼하게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이죠. 만약 스트레스나 가공식품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 등으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고 유해균의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사라지고 성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성벽에 틈이 생기면 원래는 혈관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나 독소, 유해균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 침입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즉, 온몸에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성 피로, 더부룩함, 잦은 가스, 피부 트러블 같은 사소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아토피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 더 나아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장내 환경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만성 염증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우고 우리 편인 유익균 군대를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작은 영웅들, 유익균을 늘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식단, 바로 발효식품에 있습니다. 발효란 미생물이 자신이 가진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명을 위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 우리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총칭합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가 나와 있지만 저는 영양사로서 자연 그대로의 음식, 즉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더욱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발효식품 속에는 단순히 한두 종류의 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종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소화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영양물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와 보급부대, 통신부대가 함께 우리 장으로 파견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위대한 발효식품은 단연 김치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입니다. 배추와 무,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발효되는 과정에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나 와이셀라 시바리아와 같은 강력한 유산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김치 유산균들은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위산과 담즙산을 이겨내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은 장에 도착하여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재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김치의 재료인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 자체에도 항염, 항균 효과가 있어 프로바이오틱스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우리 면역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함께 우리 식탁의 중심을 지켜온 된장과 청국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면역 지킴이입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 이 식품들에는 바실러스라는 특별한 균이 풍부합니다. 특히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포자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어 열이나 위산에 매우 강해 장까지 거의 100% 살아남습니다. 이 균은 장 속에서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 소화를 돕고 유해균을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천연 항생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져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전용의 효소인 나토키나아제나 항암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장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보약과도 같은 셈입니다. 서양의 발효식품도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거트와 캐피어를 들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주로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시중의 요거트를 고를 때는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캐피어는 요거트와 비슷하지만 유산균뿐만 아니라 효모까지 함께 발효에 참여하여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미생물 군집을 자랑합니다. 이 효모들은 유해한 칸디다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B군을 생성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사워크라우트는 우리의 백김치와 비슷한 양배추 발효식품입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자연 발효시키는 간단한 과정 속에서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다양한 유산균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특히 발효된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해져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장내 미생물 군대의 다양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마치 여러 나라의 우수한 용병들을 영입하여 군대를 더욱 막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김치만 고집하기보다는 때로는 요거트를, 때로는 된장이나 사워크라우트를 번갈아 섭취하며 우리 장에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에 훌륭한 프로바이오틱스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보급품, 즉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훌륭한 보급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PREBIOTICS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지만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 그들의 성장과 증식을 돕는 영양 성분을 말합니다. 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만약 프로바이오틱스를 씨앗에 비유한다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싹을 틔우기 어려운 것처럼 프리바이오틱스 없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떤 음식에 풍부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늘, 양파, 대파, 아스파라거스, 우엉 같은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프탄이나 이눌린 같은 성분은 유익균, 특히 비피도박테리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또한 약간 덜 익은 바나나, 귀리나 보리 같은 통곡물, 콩류, 그리고 사과나 베리류 과일에도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식단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에 귀리와 바나나, 블루베리를 넣어 먹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양파와 대파, 버섯을 듬뿍 넣는 것, 김치와 함께 삶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생마늘을 곁들이는 우리네 식습관 속에도 이미 이러한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장 건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전략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단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장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죽어가던 유해균들이 독소를 내뿜거나 갑자기 늘어난 유익균의 활동에 장이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유익균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과자,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과도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튀김이나 가공육 등은 장내 유해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내의 염증을 유발하고 애써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착을 방해합니다. 건강한 장을 원한다면 이러한 정제된 음식들의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역시 장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장으로 전달되어 장의 운동을 방해하고 유익균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그 독소가 뇌에 영향을 주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정비하는데 이는 장 점막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면역력의 뿌리가 장에 있으며 그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발효식품 속 프로바이오틱스와 신선한 채소 속 프리바이오틱스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여정은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영양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김치 한 조각을 더하고 내일 아침 요거트 한 그릇을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장 속에 있는 100조 개의 작은 생명체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이 건강할 때 비로소 당신의 몸도 진정한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속에 이 위대한 아군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면역력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